저 신기철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긴급하게 묻는 질문들이 생겨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갖고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했는데 항상 허리는 계속 아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요. 보통 하루에 하루 보면 보통 한 60분 정도, 70분 정도 진료를 보는데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렇게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를 담당하는 의사들한테는 아주 흔히 생길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술이랑 시술을 했는데 허리가 계속 아픈 원인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원인.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이제 사실 진단을 잘못한 거죠. 제 수술 전에 원인 때문에 허리가 계속 아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 중에 우리가 이제 수술하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잘못된 수술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픈 원인. 그 세 번째는 수술까지는 다 잘 됐어요. 근데 수술까지 잘 됐는데 계속 허리가 아픈 수술 후의 원인.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전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픈 원인,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린 원인, 이런 게 허리 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허리 쪽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콩팥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광, 뭐 난소, 자궁, 뭐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리가 계속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수술이 대상이 아닌 허리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이런 뭐 퇴행성 질환,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해서 좋아지는 허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디스크가 변성이 돼서 생긴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고 하든지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이제 저림 통증이 심할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이제 그거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 게 이제 척추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불안정한 허리가 있거든요.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척추 불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그런 경우는 우리가 허리 수술을 하거나 시술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퇴행성 디스크의 원인은 허리 근육이 약해져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시술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깨끗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만 이제 좋아질 수가 있어요. 허리 원인이 아니면서 다리가 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그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 뭐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혈관이 눌려버리기 때문에 막혀버려요. 즉 그러면 그 증상이 마치 신경이 눌린 디스크나 협착증이랑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즉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동맥의 질환뿐만 아니라 정맥의 질환도 있어요. 제 정맥이 이제 원래는 동맥에서, 심장에서 제 동맥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정맥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면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정맥에 피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부으면서 마치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랑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허리 디스크의 원인하고 이런 동맥이나 이런 쪽의 원인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허리가 깨끗한데 우리가 이제 허리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허리에 문제는 있는데 이제 그게
이런 뭐 동맥에 문제가 같이 있다든지 정맥에 같이 문제가 같이 있든지 동반돼 있게 되면은 허리 치료를 해도 그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다리가 저린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허리 수술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만 제 동반된 질환을 우리가 이제 간과했기 때문에 수술해도 계속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 발바닥 저림 증상, 발바닥 무감각한 증상,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허리가 오랫동안 눌려서 생긴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수술해도 잘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제 신경의 변성이 돼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신경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예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건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뭐 발바닥이 뜨겁다든지 발바닥이 시린다든지 저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수술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바쁘고 뭐 하다 보면 깜빡 까먹고 얘기를 안 해보면 환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수술 받고 치료하던데 왜 안 좋아지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이미 신경 손상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라고 사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오해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수술한 다음에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수술 전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 수술 중의 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중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제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제 허리는 다른 부위랑 굉장히 틀리게 제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같은 경우는 뭐 무릎 인공관절을 하는 한 개의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치료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허리를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허리라고 치면요. 허리면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요 연골, 요게 이제 디스크죠. 요게 하나의 관절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하고 붙는 요 부위, 여기도 관절이고 기본적으로 하나, 양쪽에 두 개의 관절, 세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 신경은 요 관절에서 눌리는 부위, 대부분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앞에서 눌릴 수도 있고 속에서 눌릴 수도 있고 옆에서 눌릴 수도 있고 한 부위에 따라서 눌릴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MRI나 X-ray나 CT를 봐도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의 몸은 이제 3차원이고 MRI나 CT를 보게 되는 건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2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3차원에서 보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MRI가 잘 찍고 CT를 잘 찍어도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는 85%? 아주 좋게 보면 85%예요. 최대한 90%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허리에 15% 정도에서 이제 눌려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이 신경공이라는 겁니다.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요 지나가는 부위가 눌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MRI에서 찍히는 부위도 굉장히 적고 또 눌려 있는 부위도 굉장히 적은 부위에서 작게만 눌려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증상에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 왜 생기냐면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깨끗한 허리는 문제가 없어요.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허리는 뭐 크게 이상이 없는데 보통 이제 허리가 이제 변성이 되고 변화되는 시기가 한 35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5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요 허리들은 이런 식으로 있던 허리가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주저앉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눌리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좀 고령의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진행이 된 환자라든지 이제 여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리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거는 아니고 분명히 허리가 아픈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원인을 찾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허리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허리 통증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또 많이 허리가 편하고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너무 그냥 뭐 수술했는데 또 아프다 이제 이렇게 뭐 실망하실 필요 없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력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아픈 허리는 또 많이 좋아질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수술 전 원인, 수술 중 원인 이제 두 가지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수술 후의 원인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잘 이제 들어보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병원을 찾아서 어떤 원인인지 이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